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수익환원법. 대단원에 아이고 8월달에 정말 이 수익환원법 문제도 몇 개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최근에 5년 안에 나온 거. 자, 중요한 건 한번 보고 끝내지 마시고 자꾸 반복해야 되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서 수익 가격을 구하세요. 28회.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공식이 떠올라야죠. 공식이. 수익 가격은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공식을 암기하고 있는 분도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3방식에 항상 기본 강의에서 하는 강의를 할 때마다 내가 회의를 느껴. 그리고 아무리 봐도 우리가 막 80점, 90점을 목표로 하지 않고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과감히 내가 다른 걸 좀 집중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3방식은 조금 등한시해도 될 듯해요. 아무튼 공식이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산정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3방식은 강의 내용이 조금 들어간다 그랬어요. 환원이율은 우리가 눈 내리는 12월 달부터 환원이율은 뭐라고 우리가 자꾸 해석을 해왔어요. 수익률, 그 중에서도 순영업소득으로 측정한 수익률. 그럼 보세요. 환원율이 요리가고 수익 가격, 이게 부동산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밑으로 오면 똑같은 공식이잖아요. 수익률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이 공식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투자 금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의 비율을 환원이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원이율을 이렇게 밑으로 나눠주면 결국 가격이, 즉 투자 금액이 추정될 수 있더라. 이게 바로 이 방식이에요. 근데 28의 이 문제는 이게 수익환원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환원이율을 그냥 줘버렸어. 수익환원법은 이 환원이율을 찾는 게 꽃이거든요. 이 환원이율을 책정하는 방법이 꽃인데 환원이율을 그냥 줘버리고 나머지에서 뭘 찾으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순영업소득 찾으라는 거예요. 순영업소득. 자, 그럼 우리가 항상 했던 대로 해보죠. 자, 방이다 꽉 찹니다. 그러면 5천만원 가능총소득. 이 공실이 있네요. 공실이. 그러니까 공실을 뺀 나머지를 유효하게 가져가겠죠. 그게 바로 여기까지 산정한 거죠. 5천에 5%는 공실이니까 나머지 95%가 유효총소득입니다. 여기까지가 유효총소득이죠. 그럼 이제 지출 항목을 찾아야죠. 지출 항목 첫 번째 영업경비를 유효총소득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지출 항목을 찾아야 되는데 영업경비를 찾아야 되는데 영업경비가 없어. 요새 자주 나오는 추세죠. 즉 요 나머지 요거죠. 나머지 요 4개에서 영업경비에 해당하는 거, 영업경비에 해당하는 항목과 영업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관리비 영업경비 맞아요. 부채 서비스액 너 아니야. 별다른 항목이니까. 화재보험료 영업경비 맞고요. 개인적 업무비 영업경비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영업경비죠. 가능총소득의 3%니까 5, 3은 15, 150만원이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100만원 요 두 개 합친 게 영업경비인 거예요. 영업경비. 그러면 4,500만원이 순영업소득으로 나와요. 그리고 요걸 5%로 나눠주면 9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의 요 기출은 아주 쉬운 기출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냥 끝내지 말고 환원이율을 산정할 때 우리 시험에 과거에 잘 줬던 형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요약집이, 제가 요약집 페이지를 안 적어놨네요. 요약집 페이지가, 그러잖아요. 151페이지네요. 151페이지. 자, 요약집의 15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른 건 모르더라도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잘 나옵니다. 자, 뭔가 결합법이에요. 결합법. 환원이율을 산정하는 방법 중에 결합법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결합하니 봤더니 바로 요놈을 결합하는 거예요. 토지의 환원이율과 출제자가 건물 환원이율을 줘요. 그러면 토지 환원이율과 건물 환원이율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 환원이율과 건물 환원이율을 출제자가 주고 요 두 가지를 결합해서 전체 부동산의 환원이율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결합을 위해서 꼭 뭘 줍니까? 그러면 요런 걸 줘요. 토지 가격 구성비, 건물 가격 구성비. 그럼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뭔지 모르지만 두 개 섞으라는 거 아니에요. 두 개. 토지 환원이율이 몇 프로예요? 50%? 50% 섞었고. 아이고. 이거 다시 하고 싶어. 자, 토지에 대한 환원이율이 4%인데 거기가 50%의 비중이고, 그 다음에 건물 환원이율도 6%인데 얼마? 50% 비중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FM도로 하면 4%에 50만 인정하는 거니까 2%잖아. 얘가 2%. 그러니까 6%에 50%, 3%. 2%하고 3%를 합친 5%가 환원이율인 거죠. 이렇게 산정하는 걸 우리는 투자결합법이라고 그래요. 5%. 그런데 이 투자결합법에는 요약집에 물리적인 측면의 투자결합법도 있고 금융적인 측면의 투자결합법도 있잖아요. 이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부동산을 물리적, 외형의 측면에서 토지와 건물로 이렇게 나누어서 결합하는 방식이에요. 토지의 환원이율, 건물의 환원이율. 그럼 해석은 이런 거예요. 자, 토지와 건물을 함께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출제자가 토지의 수익률은 4%야. 환원이율은 수익률이니까. 건물의 수익률은 6%야. 그럼 이 두 개를 전체적으로 합친 전체 수익률은 얼마니? 뭐랑 똑같아?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면 토지에다가 몰빵한 게 아니라 토지의 일부 돈을 토지와 건물로 이렇게 물건을 두 개를 투자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수익률을 결합해서 하나의 수익률을 만듭니다.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랑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환원이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부채감당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부채감당법이니까 부채감당률을 이용하는 법이겠구나. 이게 떠올라야 돼. 그래서 여기에 부채감당률을 이용한다. 이거 동그라미 이렇게 쳐야 되는데, 부채감당법은 부채감당률을 이용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출제자에 따라서는 부채감당률법이라고도 해요. 네. 근데 이 부채감당률로부터 수익률을 기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산정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제가 암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숭구리당당이 아니라 부부당 이렇게 암기해요. 숭구리당당이 아니라 부부당. 부채감당률의 부, 대부 비율의 부, 저당 상수의 당. 이 대부 비율이 바로 차익 비율, 융자 비율이겠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요약집 157페이지에 있는 예제예요. 자, 딱 봤더니 요 저당 상수가 나와. 이게 요령이에요. 저당 상수가 나오면 숭구리당당 부부당. 부채감당률법이야. 저당 상수가 나오면. 그러니까 저당 상수 0.117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부채감당률 대부 비율이잖아요. 대부 비율은 여기 있네. 40%. 그럼 결국 뭐만 착장하면 되는 거죠? 부채감당률. 근데 부채감당률은 항상 손부채잖아요. 손부채.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네. 얼마? 2배. 2배.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2배. 아이고, 2배.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은 얼마? 대부 비율은 얼마? 40%. 저당 상수는 얼마? 0.177. 그러면 이게 환원이율인 거예요. 한번 계산기 한번 때려볼까요? 아이고, 내 계산기 어디 가버렸어? 자, 2% 2 곱하기 40 곱하기 0.177 딱 해보면 14.16%가 나오네요. 14.16%. 자, 14.16% 우리 요약집에 있는 내용이에요. 14.16%. 여기까지 하면 3방식이 끝나네요. 아이고, 길었어요. 저도 그냥 알턴이가 쑥 빠진 것 같아요. 이가 그렇죠. 기본 강의 중에 따로 하지만 대부분 계산 문제라는 게 특징이
이게 한 번 들어갖고 대부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자주 하는 그런 우리가 한 과목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다른 과목 하다 보면 또 빠지고 또 잊어먹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찍어 놓은 거니까 계산을 풀겠습니다. 그러면 전투적으로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8월 달에 제가 약속은 지켰네. 25일 날에 계산 문제 한번 싹 정리했고, 그럼 이제 남는 9월, 10월에는 뭐만 하면 되죠? 모의고사만 이제 10문제 모의고사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또 뵙겠습니다.